국민의당 차원에서의 이 책임은 피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조작된 증거. 문준용 씨의 파슨스 스쿨 동료가 나다. 조작된 증거. 그리고 그 이후에 문준용 씨가 저희 채널A와 만나서 단독 인터뷰를 했던 내용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 나란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작된 증거부터입니다. 뭐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들었던 걸로.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나중에는 이렇게 거짓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가짜 파슨스 동기 인터뷰 뭐 이런 것들. 제 친구가 아닌 걸 어떻게 아느냐면은 그 파슨스 동기 몇 명 안 돼요. 그 제 동기가 그 자기 입장을 편지 같은 걸 보낸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유일한 친구거든요. 동기거든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이게 가짜 거짓 증거가 확실하니까 저희가 선거캠프에서 이거 고발을 했죠. 문준용 씨와 저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내가 파슨스 스쿨 동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목소리만 들으면 누군지 아는데 그때 공개됐던 저 증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친구 중에는 없다. 동료 중에는 없다. 사실 너무나도 자명했던 일이었는데 김배인 박사님, 네. 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는 인물, 이분은 누굽니까? 이분은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그 국민의당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비대위원으로 영입한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 전에 이제 비대위원 직전에 인재 영입 케이스로 또 데려왔던 인물이기도 한데 청년 몫으로 데려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는 이름을 듣고서는 전혀 이제 그 떠오르지가 않아갖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좀 해봤는데 검색에도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예. 확실한 거는 안철수 전 대표의 이제 인재 영입 케이스였던 거고 결과론적으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철수 전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문준용 씨가 나와서 굉장히 황당하다는 듯한 인터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직후에 나왔던 내용인데 근거 있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의혹 제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야당 입장에서도 당시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검증 공세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증거가 조작됐다고 하는 내용들을 듣게 되면은 굉장히 어이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준용 씨는 소속 기간이 생겼으니 이력서 한 줄 채웠고 토플학원 다니고 놀러 다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또 이것도 그 당시 보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민수석 딸도 자기와 동갑인데 그런 식으로 은행 꿀보직에 들어갔다고 준용 씨가 말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거를 얼마 앞둔 시점이기도 했고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선거를 얼마 앞둘 뿐더러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캠프 입장에서는 마지막 노릴 수 있던 한 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의 아들 문제를 더 본격적으로 키우는 일이었거든요. 이제 남은 건 검찰의 수사가 남아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준서 씨의 프로필 저희가 준비했는데 소셜 벤처기업 에코준 컴퍼니 대표고 2016년에 국민의당의 인재 영입 1호 대상이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직접 영입했던 인재 1호라는 거예요. 국민의당의 청년 비대위원, 국민의당 대선 캠프 2030 희망위원장직. 어찌 보면 김 변호사님, 네. 안철수 전 대표와 상당히 닮은 꼴이었다. 그때 당시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조작된 증거인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대선 기간 중에 다 조작된 거고 내가 털어놓자라고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지시로 내가 증거를 조작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과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누구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그러니까 조작이 이루어지던 그 전으로 해서 아마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 카톡 메시지 내용, 뭐 전화통화 기록 이런 거 전부 다 조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근데 공개 회견 전 이 카톡이 저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카톡이 바로 결정적 증거다. 예, 그 이유미 씨가 지금이라도 털어놓자. 그러니까 공개 회견 가기 전에 이유미 씨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내가 조작한 증거인데 이거 지금 공개되고 나면은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꾸며낸 일이라고 털어놓자라고 했는데 이준서 씨가 지금 막고 있는 거죠. 대선 끝나면 고소고발 모두 취해야 되니까 괜찮다. 그냥 이대로 가자라고 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최소한 이준서 씨가 이제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저 카톡 내용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최소한 저것이 조작된 증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인지하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같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죠?
당연히 이제 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알았다라면 기자회견 전에 당연히 가서 조작된 증거니까 이거 발표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거는 당에 대한 의무기도 하고 또 국민에 대한 의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상황에서 괜찮다. 어차피 대선 끝나고 나면은 전부 다 덮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가자고 권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저 상황에서 이미 가담 의사가 있었고 이게 발표되면서 이제 실행에 착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범행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유미 씨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말로 이해했다. 이게 털어놓자 하는 방금 그 말을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말로 이해했다. 그리고 나는 몰랐다. 조작된 증거인 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죠. 엄청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안을 진짜로 믿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했던 문준용 씨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어떤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말로 이해를 하고 그냥 계속 가자고 했다고 하는 건데 이제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부 드러난 것은 두 사람 간의 카톡 대화지만 사실은 그 통화 기록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거고 뭐 물론 통화 내용은 안 나오지만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게 있고 무엇보다 유미란 사람이 지금 어떤 정서가 당이 나를 케어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된 마당에 정치적으로 야심만만했던 한 여성이 의욕과 욕심 때문에 어떤 증거를 조작해서 검찰에 이제 구속이 됐는데 당에 대해서 불만이지 않습니까? 검찰에 들어가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죠. 사실은 지금 이준석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 윗선, 더 나아가 안철수 전 대표까지, 전 그 후보까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가 궁금한 사안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폭탄 반응을 할지 몰라요. 지금 본인이 당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정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뉴스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나와서 사실은 이준석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을 누가 알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놓게 되면 상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치 지금 폭탄과도 같은